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에 빛이 되어줄 김범구입니다. 자,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3 영어 주요 문항 해설 바로 시작할 건데요. 일단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문제를 보고 당일날 바로 해설을 찍고 있는데 오답률에 대한 데이터를 얼추 러프한 것만 보고 오긴 했는데 문제를 그냥 풀어보기만 해도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제가 어쨌든 제가 수능 본 지가 여러분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매년 나온 모의고사를 나는 계속 보고 이제 분석도 하고 강의에도 넣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세트의 모의고사를 봤더라도 이 오늘 시험만큼 어려웠던 거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의 10년 동안 봤던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정도니까 진짜 많이 어려웠던 시험 보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총평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평소에 봤던 등급에서 한 최소 10점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수능도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 속이 상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봤던 점수보다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멘탈 관리 좀 잘 하시고 수능이 아니었으면 좀 감사해야 될 것 같고 수능 때 어떤 난이도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난이도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보다 절평 이후로 지금 영어, 킬러 문항 이슈 이후로 영어 계속 어렵게 가져가는구나. 이것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영어 성취도를 계속해서 올리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문제에서 보여요. 그 하나하나 제 문제 풀어드리면서도 짚어드리겠지만 꽤나 문제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멘탈 관리를 잘 하시면서 틀린 문항들 위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주요 문항 해설할 건데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건수가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해설할 거니까 틀린 문제들 있으면 꼭 다 보면서 하나하나 잘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럼 바로 2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밑줄 의미추론이 한동안 좀 쉽게 나오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어렵게 나와 버렸습니다. 지금 오답률 상위 5등 안에 못 들어가는데 얘가 평소 시험이었으면 아마 오답률 5등 안에 들어갈 정도의 오답률을 보유하고 있긴 해요. 정답률이 지금 20%대 한 초반 정도로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게 꽤 어렵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의미추론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풀기로 얘기를 했었냐면 밑줄치 문장을 먼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죠? 근데 여기를 지금 보시면 한 문장 전체가 다 밑줄이에요.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편하게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주제문과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주제를 잘 잡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밑줄 친 그 맥락이 주제랑 동일한 맥락인지 주제랑 반대되는 맥락인지를 찾아야 된다고 내가 매번 문제 풀 때마다 해설 강의 찍어 올릴 때마다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 문장이 통째로 밑줄이야. 이럴 때는 웬만하면 주제문이겠죠. 그쵸? 그 정도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점부터 얘는 그러니까 거의 주제문과 흡사하게 풀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o balance the need for breath. 자, 지금 뭐냐면 뭐랑 뭐 사이에서 얘랑 얘 사이에서 depth.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것과 깊은 것. 이 사이에서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게 뭔 소리냐면 얘 지금 번아웃 얘기하고 있잖아. Everyone feels a bit burned out. 그러니까 모두가 약간씩 번아웃을 느끼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breath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depth는 뭐냐면 some are so burned out. 일부만 번아웃을 느끼는데 그 대신 얘네한테 몰빵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약간씩 번아웃을 느끼냐 일부한테 번아웃을 몰빵하냐 요런 두 개 사이에서 균형인 거야. 그죠? 이 두 사이에서 they can no longer do their jobs. We ought to think of burnout. 우리는 번아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not as a state, 상태가 아니라 뭐로써 spectrum. 상태가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제예요, 지금. 그죠? 잡아볼게. burnout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 여기자? 스펙트럼이라고 여기자. 이게 지금 주제문으로 나온 거야. 그치? 요거 잡았으면 돼요. 그죠? 자, in most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번아웃에 대한 대부분의 어떤 공적인 논의에서 we talk about workers. 어떤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who are burned out. 그러니까 완전 불타버린 사람들 있잖아. as if that status were black and white. 이게 마치 흑백 논리처럼 작동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법처럼 작동한다는 거야. 그지? 이거 맞다고 아니라고?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스펙트럼이라 했잖아. 그치? 흑백 논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해? A black and white view cannot account for. 여기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account for 뭐냐면 뭐뭐를 설명하다 이런 뜻이야. 요거 제가 루미너스에서 되게 여러 번 강조했던 표현이에요. 뭐를 설명할 수 없냐면 the variety of burnout experience though. 자, 그러니까 번아웃 경험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근데 얘네들을 설명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black and white view.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또 뭐라 얘기한 거? 번아웃을 몰아보자. 스펙트럼으로 보자. 같은 말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있잖아. 수능 영어를 읽을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제가 한번 잡히고 나면 그 뒤부터는 같은 말 반복이야. 다른 표현으로 썼을 뿐이지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된다고. 요거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흑백 논리로 보지 않고요. 스펙트럼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if there is a clear line between burned out and not, 번아웃이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 사이에 명확한 선이 존재한다면, 자, 이것도 그럼 봐봐. 명확한 선이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스펙트럼이라 했잖아. 이분법으로 구별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죠. 이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존재한다면 as there is with a light bulb, 그러니까 불을 전구에서 불이 꺼졌다가 켜졌다 하는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이 선이 존재한다면 we have no good way. 우리는 설명할, categorize 할 방법이 없대. 어떤 사람들? who say they're burned out but still manage to do their work competently. 번아웃이 왔다고 하면서도 계속 경쟁력 있게 내 일을 해내는 사람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번아웃이 왔다, 안 왔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게 되면 왔는데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clear line을 두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스펙트럼이라고요. 조금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얘기라고. 그지? 그러니까 다음 문장이 뭐라 해? Thinking about burnout. 번아웃을 as a spectrum. 스펙트럼이라고 여기는 것은 봐봐 똑같은 말 또 나오잖아요. 그죠? 스펙트럼이라고 여기는 게 solves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러니까 스펙트럼으로 보라고요. 같은 말 계속 반복이야. 이 내용 들어가면 끝나요, 사실. 밑줄에도. 그죠? Those who claim burnout but are not debilitated by it. 그러니까 번아웃이 왔다고 주장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쇠약해지지 않는 사람들. 아, 나 번아웃인 것 같아 하면서도 지휘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are simply dealing with a partial, 부분적이거나 less severe form of it. 그것의 덜 심각한 형태를 그냥 겪는 거야. 번아웃이 왔긴 왔는데 남들만큼 심각하게 안 온 거예요. 스펙트럼으로 놓고 보자면 초기 단계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they are experiencing burnout.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긴 하는데 완전히 불탄 건 아니라고. 약간만 겪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 마지막 말을 아직 하지 않았다. 뭔 소리야? 아직 다 불타지 않았다고. 그죠? 주제를 놓고 보면 얘들아 여기에 무슨 말 들어가면 되냐면 번아웃이라는 건 뭐다? 스펙트럼이다. 이 얘기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건데 얘가 밑줄이니까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자. 여기서 이 사전적 의미를 내가 항상 뭐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힌트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마지막 말을 아직 안 했다고. 그러니까 다 불타서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아직 더 심해질 여지가 남았다고. 그 얘기인 거야. 번아웃은 스펙트럼이에요. 그죠? 아직 얘는 번아웃이 덜 오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1번부터 보세요. Public discussion about burnout has not reached an end. 지금 얘들아 이게 공적인 논의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이거 1번 안 돼. 무관하죠? 야, 이 단어가 언급되긴 했지만 지금 초점은 아니잖아. 그지? 두 번째 보세요. There still exists room. 여전히 여지가 존재한다. 공간이 존재한다고. 뭐를 위한 공간이 존재해요? For a greater degree of exhaustion. exhaustion이 뭐냐면 burnout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스펙트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직 맥스가 아니라는 거야. 그지? 정답 몇 번? 2번이죠. 3번 봐봐. All or nothing criteria. 그러니까 왔거나 안 왔거나. 이거 뭐예요? 흑백 논리죠. Black and white. 그지? 이거 좋아 안 좋아? 안 좋다고. 그러니까 applicable. 아니죠. 4번 어때요? Exhaustion is overcome. 피로가, 그러니까 번아웃이 극복된다. 극복된다라는 얘기 한 적 없고. 5번 보시면 Degrees of exhaustion are shaped by individuals' perceptions.
이 번아웃의 degree, 수준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개인의 perception, 지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번아웃의 수준이 달라진다. 이게 얼핏 보면 이거 되게 헷갈려. 번아웃의 수준이 다르다, 스펙트럼이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얘들아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냐고. 아니잖아. 내 perception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로는 가면 안 돼. 자세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총평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평가원 요즘 선택지 되게 어렵게 내. 쓱 보면 쓱 틀린다. 그러니까 선택지 해석을 진짜 꼼꼼하고 철저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진짜 개인의 perception에 따라 달라진다 얘기를 했냐고. 달라진다는 말은 있죠. 개인에 따라 수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게 내 perception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냐고요.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어. 그지? 여기까지 간다면 이건 내 주관입니다. 그죠? 요거 조심해야 돼. 5번 선택지 조심하셔야 돼요.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죠? 21번 해설은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2번이 객관적으로 오답률이 막 높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답이 안 나와. 그지? 빨리 안 나온다는 게 조금 중요해요. 빨리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간혹가다 3번 고르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 이게 있잖아. 요즘 요지, 주제, 주장, 그리고 제목 이런 애들 있죠. 특히 요지 이런 애들이 원래 한두 문장 읽으면 답이 나오거든. 요즘 그렇게 안 내요. 이것도 총평에서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봐야 답이 나옵니다. 강조의 표현 읽고 한두 문장 읽고 답 고르자 이거 요즘 안 통해요. 킬러 문항 이슈 이후로 요즘 요거 잘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시작부터 첫 문장부터 읽을 생각 하시는 게 편해요. 그죠? 22번 바로 한번 볼게요. In both the ancient, 자 고대, 수렵 채집, 그리고 our intimate speech communities today, 오늘날도 그렇고요. 고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the diffusion of speech, 스피치의 확산이 shaped values, 가치를 만들어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스피치의 확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이게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제문이겠죠? 어느 정도? 자, 그럼 뒤에 보세요. The fact that,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everyone was going to be able to speak. 모두가 다 뭐 할 거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And listen, 그리고 들을 수 있게 된다고요. Had to be accommodated ethically.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이런 사실이 수용이 돼야 됐었고 and it was via a rough egalitarianism. 뭐였다고요? 인류 평등주의를 기반을 하고 있다고. 이걸 통해서였다고. 아,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모두가 말할 수 있고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죠? 그러면서 in terms of communications,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people were equal. 같은 말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면 이건 뭐야? 주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지? 스피치의 확산이라는 것도 그럼 뭐겠어? 모두에게 평등하게 확산된다는 얘기야. 그지?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줘야 된다. 똑같은 말의 반복이다. 그죠? 그럼 봐봐. 사람들은 were equal, 평등하고요. And therefore, 따라서 it was believed. 뭐라 믿어졌냐면 they should be equal. 얘네가 뭐 해야 된다고? 평등해야 된다고. 또 같은 말. 적어도 relatively so, 상대적으로라도 그래야 됐다고요. 그지? By this code, 이러한 코드에 의하면 고대, big man, 커다란 인간. 자, 이것도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데 man이라는 표현 있잖아. 옛날 얘기에 man이 붙잖아요. 그러면 보통 남성이 아니라 그냥 뭐로 가시면 되냐면 인간으로 가면 돼. 인간. 거대한 인간. 뭐겠어? 힘이 센 애들이겠지. 그치? 얘네들이 were not allowed to act controllingly. 지배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고. 왜? 모두가 평등하니까요. 계속 이렇게 붙여서 읽어주면 돼. 같은 말 반복이니까. 그죠? And modern office managers are not allowed to silence anyone at will. 아무도 관리자들도 아무를 다 조용히 못 시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Moreover, 게다가 equal access to speech. 게다가 또 한 번 나왔어. 평등한 접근이야. 스피치를 모두가 할 수 있고 듣는 것도 모두가 할 수 있어요. 그쵸? Promoted the notion. 어떠한 개념을 촉진시켰냐면 Property should be held in common. 아, 재산도 어떻게 돼야 돼?
공동 소유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졌대. 그치? 그리고 또 어떤 거? That goods and food, 재화나 식량 같은 것도 특히나 should be shared, 공유돼야 된다고. And that everyone, 그리고 또 어떤 개념? 모두가 had a duty, 의무가 있다고요. To take care of everyone else, 모두를 그러니까 take care 해줄, 그러니까 뭐랄까요? 약간 보살펴줄, 챙겨줄 의무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언어의 평등, 그러니까 말하고 듣는 거 모두가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관념이 어디까지 이어져? 재산 공유, 서로 상부상조까지 가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러니까 지금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This was probably, 아마도 more true, 더 사실이었을 거다. 어디서? hunter-gatherers. 어디서 더 사실이었을 거래? 고대 수렵 채집인들한테서 더 이제 사실이었을 거래. 어디보다요? modern family, 현대보다. 자, 이 표현 잘 잡아두셔야 돼요. 고대가 더 이게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대. Circle of friends or workplace. But, 하지만 even in these cases, 이러한 경우에도 we believe that 뭐라 믿냐면 sharing and mutual aid, 공유, 공조,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 그치? 공유와 공조가 are right and proper, 현대에도 여전히 이게 올바르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죠? Remember, 기억하세요. If you bring something, 네가 뭔가를 가져온다면 you should bring enough for everyone. 모두를 위해 충분한 양을 갖고 와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계속 같은 말 반복인 거 보이지? 자, 그럼 봐봐. 정답 몇 번이야? 4번입니다. 인간 의사소통의 평등성은 공유, sharing, 공조, mutual aid, 가치 기반을 형성했다. 완벽한 선택지죠? 그지? 1번 어때요? 언어에 대한 유사한 가치.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 2번,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나온 적 없고요. 3번, 현대사회는 고대 수렵사회보다 평등한 체계가 아니라 고대가 현대보다 더 이게 강하다고 했어. 그지? 3번 안 되고. 4번,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 이거 맞거든? 근데 의사소통을 통해가 아니야. 의사소통이 평등해야 된다는 사상이 자원을 공유하는 사상까지 이어진 거지, 의사소통을 해서 자원을 공유했다 얘기 나온 적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얘들아 잘 해석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어가 언급됐다고 얘네들을 다 붙여놓는다고 해서 이제 다 맞는 선택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 해봐야 돼. 그러니까 부디 내가 계속 당부하는데 지금 점수가 완전 뚝 떨어진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은 선택지를 내가 되게 날려읽고 있지 않은지, 선택지에서 고민을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닌지, 답을 너무 빨리 체크하는 거 아닌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요즘 같은 시험에서는 선택지에서 머리 많이 써야 돼. 그래야 되는 시험이야. 그렇게 내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디 선지 읽을 때 제발 해석을 좀 잘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 의미가 맞는지를 보라고. 의사소통 나왔고 자원공유 나왔고 평등한 사회 나왔어. 근데 얘네를 다 붙여놨을 때 이게 진짜 주제문이 되냐고. 그걸 잘 보시라고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원을 공유하는 게 맞냐고. 그게 아니잖아. 의사소통의 평등성에 대한 그 사상이 자원 공유나 서로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사상으로 이어진 거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유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라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4번. 자, 이제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답을 틀렸을 거라는 생각은 크게 안 하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거야. 자, 보시면 While many city shoppers, 도시에서 쇼핑하는 사람들 있죠. Were clearly drawn to the notion of buying and eating foods. 어디에 끌렸었냐면 어떤 개념? 사는 거, 그리고 먹는 거, 음식을. 어떤 음식들을 사고 먹어? Associated with nature. 자연과 연관된 음식들. 그쵸? 여기에 좀 끌리는 경향이 있는데 The nature claimed by the ads.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요 nature, 자연이라는 것은 was no longer the nature. 더 이상 어떤 자연이 아니야. That created the foods. 음식을 만들어낸 그 자연이 아니래요. 둘이 다르대. 이 자연과 이 자연이 다르다고.
광고에서 사용하는 그 자연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뒤에 보세요. Indeed, 실제로 the nature claimed by many ads, 많은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그 자연이라는 건 다르다 했잖아. 어떻게 다른데? Was associated with food products, 식량 제품들과 어떻게만 only by the ads attachment, 오직 그 광고의 attachment에 의해서만 연관이 된다고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얘랑 실제로 그 식량에 사용된 자연과는 다르다. 그 말인 거야. 지금 광고에서 사용하는 그 자연은 실제로 쓰인 자연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 얘기인 거지. This is clearly a case of what French socialist Henry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라 부른 것과 같아. 이걸 이렇게 불렀대. The decline of the referentials. 이거 아냐고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개념은 그냥 나도 물음표 치고 넘어갈게요. 그죠? 없이도 풀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Or the tendency of words. 또는 그러니까 뒤에 여기서 나오잖아. 추가 설명 나오잖아. 그 여기만 보면 돼. 단어의 경향성이야. 뭐에 영향을 받아? Under the influence of capitalism. 단어들이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To become separated from meaningful associations. 의미 있는 연관으로부터 분리된다고. 뭐랑 분리되는 거? 얘랑 분리된다고. 광고에서 쓰는 네이처랑 진짜로 음식에 사용된 네이처가 다르다. 어소시에이션이 없다. 이 말이잖아. 같은 말 반복인 거 보여? 지금 이 문장 다 똑같은 말인 거 보여요? 이게 보여야 된다. 이게 같은 말인 게 와닿지 않잖아.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많이 읽어봐야 돼요. 지금 이게 주제가 안 풀리잖아. 그러면 전략이랄 게 통할 게 없어요. 주제 문제는 얘들아 전략이 안 통해. 이거는 진짜 해석 싸움이고 이해 싸움이야. 빈칸 순서 삽입은 우리가 전략이라는 걸 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주제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걸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 그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읽는 연습 많이 해야 돼. 이해하는 연습. 위에 문장을 잡고 나면 아래 문장부터는 계속 같은 말이겠지?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같은 말인 걸 알고 인지하고 읽어야 된다고. 그게 느껴져야 돼. 같은 말이라는 게.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그 경지에 오를 때까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계속 같은 말 반복이야. Increasingly, 점점 더 food ads, 그러니까 식량, 그 음식에 대한 광고가 help shoppers become accustomed to, 뭐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냐면 new definitions of words, 단어의 새로운 정의, 예를 들어 fresh라든가 natural 이런 단어들이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광고에서만 새로운 정의를 갖는다고. 이 새로운 정의라는 말도 계속 같은 말 반복이잖아. 그쵸? 광고에서만 사용되는 자연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다. Only by the ads attachment다. 이게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단어들이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의를 갖는다고. 같은 말이잖아 계속. 그죠? 광고에서 사용되는 자연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용어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죠? Definitions that could well be considered opposite.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와는 어떻게 된다고? 반대된다고요. 됐죠? 의미가 변질됐다고. 그 말이야. 끝이야 그게. 그죠? The new definitions, 이 새로운 정의들은 better serve the needs of the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 근데 얘들아, 이 새로운 정의가 마냥 마이너스만은 아니에요. 기존의 의미에서 반대로 벗어났지만 어때? 필요를 충족은 잘 시켜줬어. 새로 등장하는 어떤 산업, 식량 체계에서의 필요, 니즈는 잘 충족을 시켜준다고. Which could not supply foods that matched customary meanings and expectations. 근데 이 소비자의 의미나 기대랑은 매치가 되진 않는다고요. 그죠? And they better met shoppers' desires. 근데 얘네 욕망은 잘 충족시켜준다고. 그 얘네가 알고 있는 그 의미는 아니지만 얘네의 그 욕망은 잘 충족을 시켜준다. 비록 뭐를 가지고 있지만 pretense. pretense라는 게 뭐랑 비슷한 말이냐면 쉽게 그냥 가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인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고에서 하는 신선한 자연의 재료를 활용한 이런 멘트들 있잖아. 그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선한 그 의미겠냐고. 광고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따로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죠? 하지만 우리의 desire, 욕망은
참 잘 충족을 시켜주죠. 그런 용어들이. 마냥 얘네가 마이너스만은 아닌 거야. 그지? 자, 그럼 1번을 보세요. 제가 주제 문제 풀 때 항상 애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명사 오브 주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선택지 포맷인데요. 여기 사이에 나온 전치사는 달라질 수 있어. 뭐 in이 쓸 수도 있고 of, 뭐 to 등등등 다 쓸 수 있어요. 앞에 나온 명사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뒤에 나온 주제문도 되게 중요한데 앞에 나온 명사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그죠? 이제 이걸 루미너스라는 강좌랑 슈퍼노바라는 강좌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제가. 자, 1번 보세요. Decline of reliability. 신뢰도의 하락. 어디서? In the ads of natural foods. Natural food. 자연적인 음식의 어떤 광고에서의 신뢰도 하락. 자, 요거 괜찮을 것 같죠? 내추럴 푸드에 대한 광고 맞죠, 지금? 그죠? 신뢰도 하락이 과연 맞을까? 얘네를 이제 우리는 못 믿겠어요. 이런 말이었어? 아니죠.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어, 얘들아. 이걸 골랐다면 너네 주관 개입이에요. 신뢰도 하락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와는 다르다 이거지. 광고가 뭐 허위 광고다. 못 믿을 광고다. 광고들 절대 못 믿는다. 소비자들의 신뢰가 깨졌다. 이런 얘기 안 나왔다고. 오히려 니즈는 잘 충족시켜 준다니까. Desire, serve 잘한다니까. 그죠? 신뢰도 하락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걸로 갔다면 너네가 무의식 중에 지금 트래디셔널 의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인 거구나. 이거 바람직하지 않구나. 주관 개입이야. 내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23번 문제에서 얘는 주제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제는 여러분들 주장과 달라요. 필자의 목소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상을 그냥 뉴트럴하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래요.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어. 그지? 그러면 이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신뢰가 깨진 상황이다. 까지 가는 건 누구의 판단인 거야? 결국 내 주관인 거야. 그지? 그럴 때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선택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제시문에서는 조심해야 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내 판단이야. 필자가 얘기한 적 없어요.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고 했을 뿐. reliability가 하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이 광고를 못 믿습니다. 얘기한 적 없다고. 이러면 광고를 어떻게 믿어? 이거는 내 생각이라고요.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요. 정답 고를 땐 그렇게 가지 말라고. 글을 평소에 읽을 때 내가 비판적으로 사고날 수 있겠지만 수능 영어에서는 그걸 묻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decline of reliability를 무의식 중에 맞다고 생각하고 이걸 골랐다면 내가 계속 지금 선택지에서 뭐가 주관이 개입되고 있구나. 이거 걷어내는 연습 앞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은 2번이거든. Changes in the senses of words. 변화래 변화. 뭐의 변화야? 단어의 개념 변화라고. 뭐랑 연결된? Food ads. 식량 광고랑 관련된 연결된 그 단어들. 같게 쓰인다 이제 다르게 쓰인다. 다르게 쓰인다고 했잖아. 가장 적합하죠. 깔끔하지? 이렇게 깔끔한 선택지가 있어. 근데 이걸 두고 decline of reliability를 고르면 어떡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번 보세요. Influence of capitalism. 여기까지 괜찮거든요. 자본주의의 영향.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Industrial food system. 산업 식량 체계에 영향 미친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뭐에 영향 미친 거야? 단어에 영향 미친 거야. 그치? 뒤에가 틀렸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4번 various ways. 다양한 방법. 여기서 이미 틀렸습니다. 다양한 방법 뭐 나온 적 없어요. 그죠? 첫째, 둘째, 셋째 안 나왔어. 4번 안 돼. 5번도 necessity 여기서 끝났죠. 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일체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정답 몇 번? 2번밖에 안 됩니다. 그죠? 요렇게. 명사 오브 주제. 앞에 나온 명사에서 나가리라면 뒤에는 읽을 것도 없이 그냥 지워주시면 된다. 요런 얘기. 우리가 강의에서 되게 많이 강조했던 얘기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번은요. 그래도 얘는 그나마 조금 낫지 않겠는가 하고 읽어보면 얘도 생각보다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평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 앞장에서 21, 2, 3, 4번에서 시간 소요가 꽤 컸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까지 당연히 영향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지? 자, 보세요. As far back as 32,000 years ago, 그러니까 32,000년 전에 prehistoric cave artists, 선사시대에, 자, prehistoric이라고 하면 역사로 기록되기 전이잖아. 이런 거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죠.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은 skillfully used, 뭐를 사용했냐면 modeling shadow, 모델링 그림자를 사용했대. 뭐 하기 위해서요? Give their horses. 자, 지금 bison이 뭔지 몰라. 말은 알잖아. 말에 뭐를? volume, 부피를,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썼대. 모델링 섀도우가 뭔지 모르죠, 나도. 근데 섀도우는 섀도우잖아. 그지? A few thousand years ago, 몇천 년 전에 ancient Egyptian,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리고 and their ancient Greek art, 이집트인들과 그리고 고대 그리스 예술이 presented human forms in shadow style silhouette. 인간의 형태를 그림자 형태의 실루엣으로 그리기 시작했어. 그지? 여기도 그림자 나와요. 그지? 그런데 cast shadow, 요 녀석들은 do not appear in Western art until about 400 BCE in Athens. 아테네겠죠, 아무래도. 이때까지 cast shadow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얘는 언제 등장했냐면 it was only after shadows had become established. 그림자라는 게 확립된, 약간의 논란의 여지 있을 수 있지만 확립된 part of representation, 표현의 일부가 되고 나서야 that classical writers, 이 고전 작가들이 뭐라 주장했냐면 art itself had begun with the tracing of a human shadow. 예술 자체가 시작됐다. 뭐와 함께? 추적과 함께. 뭐를 추적해? 인간의 그림자를. 계속 그림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모델링 섀도우는 언제부터 그렸고, 캐스트 섀도우는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이제 인간의 그림자라는 것이 예술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등등등. 그림자 얘기 계속하고 있어. 그죠? Greeks and Romans,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were the first to make the transition. 최초로 뭘 했어? 모델링 섀도우에서 캐스트 섀도우로의 전환을, transition, 전환을 이룩했어요. 최초로. 이게 a practice, 어떤 관행이냐면 that implied a consistent light source, a fixed point of view, and an understanding of geometric projection 등등등을 암시하는 그런 관행이었다. 얘들아,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너무 깊이 있게 빠지면 안 돼요. 그 세부적인 예술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얘기하고 있다는 거, 섀도우에 대한 역사를 계속 담고 있다라는 거야. 옛날부터, 이 벽화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 섀도우가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만 잘 잡으면서 가면 되고 내용들은 막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죠? In fact, 사실 what we might now call shadow studies,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그림자 연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he exploration of shadows, 그림자에 대한 탐구예요. in their various artistic representations. 다양한 표현으로서, 다양한 어떤 표현 양식으로서의 그림자에 대한 탐구. 이게 고대 아테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ever since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 그림자를 묘사하는 그런 관행이요, has evolved along with critical analysis of them. 그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분석과 함께 진화해 났고요. As artists and theoreticians, 예술가들과 이론가들이 have engaged in an ongoing debate. 이게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섀도우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림자만 잡으면 돼. 그림자에 대한 논의가 참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그냥 이어지고 있구나. 어느 핵심 한 문장이 딱 주제문이라기보단 전반적으로 그냥 다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글. 이런 걸 뭐라 한다고? 반복 구조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 보세요. 정답이에요. The journey of shadows in art. 예술에서의 그림자의 여정. 뭐로부터? 선사시대의 케이브, 동굴로부터 시작된 여정이야.
onward 계속 지속되고 있어 지금까지. 그죠? 정답 1번. 2번 보시면 portrayals of human shadows from the artistic perspective. 인간 그림자에 대한 얘기로 한정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예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라는 얘기보다는 얘가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휴먼 섀도우스로 한정 지으면 안 돼. 맨 앞에 뭐라 했어? 말 그릴 때도 그림자 그린다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휴먼 섀도우스로 가면 안 돼요. 3번은 어떻습니까? Representing shadows as a key part. 이게 핵심 파트다 얘기 나온 적 없고 4번에 challenge 얘기 나온 적 없고요. 5번에 unique, 독특한 관점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그죠? 정답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다. 됐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앞장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해보고 어법으로 갈게요. 29번이 있잖아 얘들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오라클 수강한 친구들은 진짜로 이걸 틀렸으면 반성을 해야 돼. 지금 내가 현장 강의에서도 그렇고 인강에서도 그렇고 이 어법 얘기를 지금 6평 전에 진짜 한 인강 포함해서 현장 강의 각 반들을 포함하면 진짜 뻥 안 치고 10번 넘게 얘기했어요. 지금 현장 강의를 그만큼 많이 하고 있어. 모든 현장 강의에서 내가 계속 입이 아프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능동 vs 수동이라는 테마 정답으로 잘 안 나온다. 지금 최근 11년 개년의 패턴을 보면 정답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얘네들은 정답으로 내게 좀 민감한 주제야.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을 정답으로 낸다면 혹시 모르잖아. 올해 갑자기 미친 척하고 정답으로 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낸다면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4형식, 5형식의 수동태다. give 같은 애들 수동태로 써도 뭐 한다고? 목적어 있다고. 그러니까 얘네는 목적어의 융으로 풀면 안 되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해석을 해봐야 된다. 주는 건지 받는 건지 제발 해석을 해봐라. 이게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지금까지 평가원에 안 나왔다.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얘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내가 진짜 미친 듯이 반복했어요. 근데도 이걸 틀렸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 이거 지금 오답력 EBS 기준으로 4등이거든? 겁나 높아. 그죠? 오답률 4등이야. 지금 정답률이 20%가 안 돼요. 10% 초반이야. 초중반이라고요. 이거를 왜 강조했잖아. 그치? 여러분들만큼은 안 틀렸기를 진짜 바랄게요. 1번부터 한번 쭉 볼 건데 자, 1번 딱 보는 순간 leads, 동사잖아. 그치? 동사니까 일단 뭐부터 확인하는 거야? 이것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우리 3대장이 있었어. 동사 vs 준동사 확인하고 두 번째로 뭐가? 수동태 확인하고 아니지. 수일치. 그 다음 세 번째로 뭘 봐야 돼? 능동 vs 수동 보는 거. 이거는 항상 내가 세트로 가져가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이렇게 가져가라고 얘기했어. 그럼 1번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More difficult retrieval. 하고 나서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을까를 보는 거예요. To better learning, provided the act. 선생님, 여기 동사 아닙니까? 여기가 동사고 the act가 목적어고 이렇게 간다고 그럼 쳐볼게. 너네가 맨 처음에 이렇게 봤을 수 있거든. 그럼 뒤에 보세요. The act of retrieval is 이거 어떻게 볼 건데? 이거 어떻게 볼 건데? 모르겠죠. 그지? 여기서 내가 뭐라 얘기했었냐면 동사 vs 준동사가 만약에 좀 까다롭게 나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 접속사 생략된 케이스 잘 보라고 했어. 이거 내가 오라클에서 강조했던 거 기억나죠? 접속사가 생략돼 있을 때는 반드시 따로 추가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봐봐. leads to better learning, provided 하고 여기에 지금 동사 나왔잖아. 그치? 뭐 생략된 거야? that 생략된 거예요. provided that the act of retrieval is itself successful.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두 번째 주어, 여기가 두 번째 동사인 거야. 그치? provided that. 이때 이 provided는 뭔데? 과거분사입니다. 뭐뭐라는 점을 가정했을 때, 고려했을 때 이런 뜻이라고. 과거분사예요. 동사가 안 돼요. provided that. 이 수건 하나 기억해도. 그러니까 given that 비슷한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는 동사 자리가 맞다고 이렇게. 그러면 수일치 맞죠? lead to는 애초에 이렇게 쓰이죠. 뭐뭐로 이어지다. 그럼 1번 괜찮지? 그죠?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요거 조금만 더 일로 해주세요. 네. 얘들아 2번 봐봐. 똑같이 동사죠. 얘부터 보는 거야 그러면.
in which 나왔네. 그 여기부터를 하나의 절로 보면 students give hints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what 나왔으니까 여기 이렇게 한 번 더 나오고. 그럼 여기 동사 자리 맞아요. 그죠? 오케이, 이거 통과. 스위치 복수니까 통과. 능동수동. 근데 기분에 내가 이거 오라클에서 뭐라 얘기했었냐면 기분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give A, B. 이거 여러분들 연습 문제도 있단 말이야. A에게 B를 주다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A, B given, B 이렇게 됩니다. A가 B를 뭐 한다고? 받다.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 뒤에도 뭐가 나올 수 있어? 수동태 뒤에도 B라는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의 유무로 능동수동을 구별하면 안 돼.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능동이 와야 되는 게 아니야. 뭘 해봐야 된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해석을 꼭 해봐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해석을 제발 해보라고. 주는 상황인지 받는 상황인지는 생각보다 쉽게 갈리니까 한 번만 해석을 해봐라.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봐봐. In which students give hints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학생들이 자기가 뭐를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얘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테스트를 받는 거잖아. 학생들은 힌트를 받는 겁니다. 그죠? 야, 누가 시험 보는 애가 힌트를 주냐고. 힌트를 받겠지. 여러분들 육모 보면서 힌트를 주냐고요? 누구한테. 받으려면 받죠. 그쵸? 내가 문제를 푸는 입장이면, 내가 테스트를 받는 입장이면 힌트를 받는 게 맞다고요.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로 고쳐줘야 돼?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 이게 근데 최초야. 평가원에서 나왔던 거. 최근 11개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2014학년도 수능부터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능동수동이 정답으로 나왔던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이례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오라클에서 다뤄드렸잖아. 내가 그럴 줄 알고. 오라클의 취지가 뭐라 했어요? 우리 오라클 강좌 취지가 뭐야? 나온 애들만 표면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 나왔지만 나올 수도 있는 애들까지 대비해 주는 게 오라클 목표였잖아. 거기서 내가 이거 중요하다 얘기했잖아. 연습 문제도 내가 실어놨잖아. 이따 총평에서 보여드릴게요. 실어놨어요. 오라클에 이거 기브냐 비기브냐 물어보는 문제를 수록을 해놨다고요.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어법은 그 오라클에 있는 내용을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3번은 어때? 너네 3번을 참 많이 고르더라고. 3번을 왜 고르는 거야? where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풀어? 관계 대명사 vs 관계 부사잖아. 그죠? 이거 모르는 친구 없어.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슨 절이 와? 완전한 절이 와요. 아, 뭐래? 불완전한 절이 와요. 그죠? 불완전하다는 게 뭔 뜻이냐면 명사가 하나 빠져있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죠? 그럼 봐봐. where이잖아. 관계부사잖아. 뒤에 완전해야 되잖아. The correct answer needs to be recognized. 수동태잖아요. But not generated. 수동끼리 병렬이잖아. 여기도 수동, 여기도 수동이라고. 여기를 갑자기 능동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generated 뒤에 뭐가 없는데요? 뭐를 생성해요? 가 아니라 뭐 될 필요가 없다. 인정될 필요도 없고 만들어질 필요도 없다고. 수동이야. 완전해 이거. 그러니까 where 맞아요. 그죠? 3번 괜찮다고. 4번 보세요. them.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나 또 스위치만 보고 넘어갔다고 하면 답답해 죽어요, 진짜. 제발. 내가 제기대명사 진짜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었어, 오라클에서. 그치? 스위치만 보고 넘어갔으면 반성해야 돼. 이거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them을 딱 보는 순간 대명사야, 대명사. 대명사는 우리가 항상 두 개를 보자고 했어. 스위치.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이 제기대명사를 언제 쓴다고?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쓴다고. 그죠?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밑줄 긋고 나온 대명사는 제기대명사를 반드시 따져야 된다고. 이거 스위치만 따지고 넘어가면 잘못된 거예요. 해설을 그렇게 해도 잘못하는 거야. 봐봐. 목적어예요. 그죠? 동사예요. 주어예요. 그러면 이 they가 이 they랑 같은지 아닌지도 따져줘야 된다고. 얘 지칭 대상만 찾아서 단수 복수만 볼 게 아니라 앞에 they랑 똑같은지 다른지도 봐줘야 된다고. 이거 요즘 자주 나온다고요. 기출 분석을 했다면 제기대명사가 요즘 자주 나온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지? 요즘은 동시에 물어봅니다. 스위치랑 제기를 같이 물어봐. 그럼 봐봐. 얘 뭐 가르치는데? Long enough so that answers aren't in mind when they need them. 그들이 정답이 필요할 때 정답이 안 떠오른다고요. 그죠? 얘가 가리키는 건 뭐야? 그러니까 answers야. 이 they는 누구예요? someone입니다. someone. 선생님, someone을 어떻게 복수로 받아요? 성별이 확실하지 않을 땐 they로 받기도 해. 그지? 그러면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일반 대명사 쓰는 거 괜찮아. 라고 가는 거야. 그지? 됐죠? 자, 마지막. ing에 밑줄 그어져 있네. 그럼 일단 뭐부터? 동사 vs 준동사부터 따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보고, 그 다음에 능동 vs 수동 보고. 이렇게 일단 가는 거야. Difficulty. Far from being a barrier to making retrieval work. Maybe. 자,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야. 동사 자리 아니네. 그럼 준동사가 맞습니다. 그쵸? 스위치 따질 필요 없고요. 능동 vs 수동에서 making, retrieval, work. retrieval, 불러오기를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 능동이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게 좀 특수하게 간다면 우리 오라클에서 뭐 다뤘니?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는 무슨 표현 온다고? 동명사 온다라는 거 다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to making 괜찮지?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으로 가주시면 된다고요. 2번. 그지? 자, 이제 3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번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무난한 편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 다른 문제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30번은 약간 좀 힘을 뺐던 것 같아. 지금 얘 한번 보시면 internalization, 내재화라는 뜻이죠. 내재화라는 게 depends on support for autonomy. 뭐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어? 뭐에 의존해요? 달려 있어요? 자율성에 대한 지지. 자율성이야. 그러니까. 그지? Contexts that use controlling strategies such as salient rewards and punishments or evaluative self-esteem hooking pressures까지가 꾸며주는 거. 자, 그러니까 뭐 사용해? 통제하는 전략들을 사용해. 그런 통제하는 전략들을 사용하는 컨텍스트가 are least likely to lead people to value activities as their own. 활동을 활동 자체로 가치 있게 여길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인 거지. 마이너스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너무 통제하는 그런 전략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야. 이거 왜 맞을까?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 자율성에 달려있다 했어. 자율성이 중요해. 컨트롤링 스트래티지는 어떤데 자율성을 중시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좋다 가는 거 괜찮겠죠? 뒤에 더 읽어보면 더 확실해지겠지. 그럼 일단 남겨놔봐. This is not to say that. 이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Controls don't work to produce behavior. 그러니까 컨트롤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야. 그죠? 그게 괜찮죠? 아예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Decades of operant psychology prove that. 자, 뭐를 증명하냐면 they can.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it is rather that. 오히려 뭐냐면 the more salient, the external control. 외재적인 통제가 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the more the person is likely to be merely externally regulated. 단순히 외재적으로만 통제되거나 introjected. 투입될 수 있다고요. 이게 마이너스잖아. merely라는 거. 그러니까 얘도 이제 지워주자. 통제가 너무 강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요것만 잡으면 돼.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같은 주제 반복되겠죠. The person does not develop a value. 가치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대신에 뭐예요? Remains dependent.
의존적이게 된다고요. 그죠? 이거 괜찮죠? 그러면 여전히 마이너스 설명 나와야 되니까 디벨롭하지 않는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thus 따라서 parents 부모님 who reward, force or cajole their child. cajole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럼 넘어간다 치고 reward랑 force는 알잖아. 통제를 한다는 겨, 안 한다는 겨? 한다는 겨, 그치? 아이들이 숙제하도록 통제한다면 more likely to have child who does so only when rewarded. 보상을 받거나 강요받을 때만, 비난을 받을 때만, 질책받을 때만 그렇게 하게 된다고. 여전히 또 마이너스야. 자, 그래서 external, 외제적 컨트롤에 두드러짐은 drives the acquisition of self-responsibility. 여기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그죠? 컨트롤 안 좋다니까? 이 일관성만 지켜주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 지금 이거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drive the acquisition이 맞냐고. 아니죠. 원문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undermines로 나옵니다. 요렇게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야. 4번. 됐어? 마지막 minimum. 그러니까 뭐 하라고? 얘를 최소한으로만 사용하세요. 이 말이잖아. 5번 괜찮죠? 요렇게.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제가 어휘추론에서는 딱 하나만 강조할게요. 어휘추론에서는 이것만 잘 잡으세요. 부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얘만 잘 보면 돼. 알겠죠? 자, 아무튼 30번은 정답 이렇게 4번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31번 어려웠죠? 이거 지금 오답률 랭킹 거의 한 2, 3등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31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것부터가 감이 안 왔을 거야. 그러니까 빈칸 문장에 지금 뭐가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지금 내가 이게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심리를 반영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빈칸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야 될지 얼추 잡아보고 문제를 풀잖아.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자, 요거 31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루미너스랑 슈퍼노바 그리고 이후 강좌들에서 제가 항상 빈칸 추론을 풀 때 모든 유형에다가 다 적용하는 대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해설 강의할 때도 항상 요거를 적용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식별, 탐색, 대응이라는 요 3단계를 항상 나는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식별이 뭐야? 빈칸 포함된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이 누구에 대한 정보인가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타겟팅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식별이라는 건 무슨 과정이냐면 타겟팅의 과정입니다. 타겟팅을 잘 해보자는 거야. 내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누구에 대한 정보일까? 이거를 식별을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일단. 그걸 한 다음에 글을 읽는 거야. 읽으면서 여기에 들어갈 말과 동의어를,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표현. 쉽게 말하면 진짜 동의어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선택지로 내려왔을 때 얘랑 같은 말 골라주면 끝이야. 그죠? 이렇게 풀어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대응이라는 게 이제 선택지 비교, 선지로 내려가라는 거야.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타겟팅 한 다음 동의어 찾아서 선택지로 내려온다. 어려운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 식별이라는 게 특히 중요해. 타겟팅을 잘 하셔야 돼요. 볼게요. In the digital environment. 자,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the medium.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냐면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이것은 중요한 거. Not part of the 빈칸. 빈칸의 일부가 아닙니다. 무슨 어구? 부정어구. 강조했던 거 아주 그냥 다 나오고 있어요. 그죠? 부정어구까지 이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 어떤 상황이야 지금? 디지털 상황인 거야.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의 미디엄이라는 거, 매개체라는 것은 뭐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빈칸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얘기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건 뭐냐면 미디엄이라는 녀석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는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나왔던 부정어구 not까지 이것까지 고려해줘야 된다고. 빈칸 문장은 이렇게 촘촘하게 봐야 돼요. 빡세게 보라고 빈칸 문장. 그래야 타겟팅이 된다고. 자, 우리 그럼 어떤 환경?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엄, 매체, 매개체, 매개라는 게 뭐의 일부가 되지 않는가를 찾아주면 돼. 이렇게 타겟팅하고 읽는 거야. 그지? 그래야 글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내가 딱 집중해야 될지가 바로 보여요. 무턱대고 읽으면 안 돼. 빈칸 추론은 항상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정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탐색해서 골라줘야 돼. 그러니까 어느 문장에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려면 첫 번째 타겟팅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31번. 자, When trying to establish what is meant by digital preservation. 그러니까 디지털 보존이라는 거에서 뭐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 확립할 때는 The first question that must be addressed. 다뤄줘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네가 보존하려고 하는 게 뭐냐? 네가 진짜 보존하려고 하는 게 뭐야? 이걸 물어봐야 된대. 뭔 소린가 싶어요. 그죠? 그러면 뒤로 가봐. This is clear in the analog environment. 아날로그가 나왔어. 자, 그럼 우리 등골이 선언을 해야 돼요. 뭐랑 반대야? 이거랑 반대야. 반대되는 사례도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반대말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죠? 똑바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봐봐. Where the information content, 정보 컨텐츠가 inextricably, 풀 수 없게 fixed, 고정돼 있다고. 어디에? physical medium에. 내가 지금 여기 강조한 이유 알겠죠? 미디엄이 나와. 그치? 얘는 뭐에 붙어 있다고? 붙어 있다, fixed 돼 있다는 게 뭐야 얘들아? 일부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반대말이지만 지금 상황이 키워드가 똑같은 게 계속 나와요. 같이 나와. 반복된다고. 뭐가 미디엄에 붙어 있다고요? 이게요. 자, 인포메이션 컨텐츠가 미디엄에 픽스 돼 있어요. 아날로그에서는. 디지털에서는 미디엄이 뭐의 일부가 안 돼요? 인포메이션 컨텐츠의 일부가 안 된다겠죠? 이 매체라는 게, 매개라는 게 아날로그에서는 고정돼 있는데 디지털에서는 고정돼 있지 않아요. 어디에? 인포메이션 컨텐츠에. 이거랑 동의어 들어가면 끝이야. 이미 여기서 단서 끝났어요. 그죠? 그럼 봐봐. 여기에 뭐 들어가면 돼? 이거 들어가면 끝나. 정보 내용. 정보 내용에 있어서 아날로그 때는 이 정보가 전달되는 매개, 매체가 중요하다고. 디지털에서는 정보가 전달되는 매개가 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미디엄은 information content, 정보 내용의 일부가 되지 않아요. 끝이야. 여기서 동의어 이미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못해서 지금 이 문제가 감도 안 오는 거냐면 타겟팅을 안 해놔서 그래. 미디엄에 대한 설명, 디지털 환경에 대한 설명을 골라줘야 되는구나가 타겟팅이 되잖아. 그럼 앞에 나온 아날로그 인바이러먼트는 너무나도 중요한 대조점이 돼요. 이걸 못 잡고 넘어갔다는 건 애초에 이 식별 타겟팅 과정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죠. 항상 빈칸은 못 찾으라고, 동의어 찾으라고. 특히나 31번 한 단어짜리 빈칸은 무조건 동의어가 있어요. 그냥 그것만 찾으면 끝나. 근데 지금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잡잖아. 그럼 몇 번이야? 메시지, 인포메이션, 정보. 담고 있는 정보, 담고 있는 메시지 같은 말이잖아. 그럼 너무 쉽게 답이 3번이라고. 그죠? 근데 이걸 못 잡으니까 뭐 어디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엄한 선지를 고르냐면 플랫폼, 스토리지 이런 거 있죠? 저장 공간을 왜 고르세요?
정보 내용이라니까. 저장이 아니라 정보 내용, 컨텐츠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컨텐츠를 이제 전달함에 있어서 미디엄, 매개라는 게 안 중요해요 이 말이야. 저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저장은 매개랑 가까운 표현이지, 그죠? 정보가 저장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보 자체, 컨텐츠 자체라고, 그죠? 그러니까 information 컨텐츠랑 동일한 말 들어가주면 그냥 여기서 끝나. 대조점을 그러니까 왜 안 잡냐고요. 잡으라고 제발. 간절하게 부탁할게요. 제발. 얘랑 똑같은 말 나오잖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겠어? 얘랑 같은 말이겠지. 그죠? 키워드는 다 똑같이 반복되는데 내용이 다르겠지. 아날로그에선 얘랑 얘가 서로 연결이 잘 돼 있대. 서로 붙어 있다고. 디지털에선 얘랑 얘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거겠죠. 인포메이션 컨텐츠랑 동일한 말 골라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야. 더 읽을 것도 없이 여기서 끝나요. 그죠? 혹시 모르니까 뒤에 더 읽어볼게. 자, bit stream. 비트 스트림이라는 게 모를 거야 뭔지, 그지? 이거 무슨 용어예요, 용어. 이런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가 아니라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이런 거 그냥 넘어가. 부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는 말이 나왔다고 계속 거기에서 붙들려 있지 말고 어차피 모르는 단어 나왔어? 그 시험 내에서 나 이거 해결 못해. 넘어가야 돼. 비트 스트림이 뭔지 모르지만 looks the same to a computer. 컴퓨터랑 똑같아 보인대. 무슨 말이겠어? 미디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미디엄 안 중요하다 했잖아. 매개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Regardless of the media. 봐봐. 미디어랑 관련이 없다잖아. It is read from. 그것이 읽히는. 그러니까 physical carrier is necessary.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 얘가 뭐랑 같은 말이겠어요, 그러면? 미디엄이랑 같은 말이겠죠. 이게 중요하긴 해요. 없으면은 안 돼. 근데 꼭 그거여야만 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But as long as the source media can be read. 이게 읽힐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소스가 읽힐 수만 있으면 담겨 있는 내용만 읽히면 되는 거야. 그죠? Bit perfect copies can be made cheaply and easily on other devices. 다른 애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미디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Mak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of diminishing importance. 기존에 그 담고 있는 미디엄, 얘도 똑같은 말. 이 매개가 꼭 그거여야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다른 매개로도 다 가능한 거야. 그치? 매개 자체는 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노래를 내 폰으로 듣든 컴퓨터로 듣든 상관이 없어. 아이패드로 듣든 맥북으로 듣든 윈도우 컴퓨터 노트북으로 듣든 제 핸드폰으로 듣든 그 안에 담겨있는 정보만 중요하다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안 중요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해요? As the physical media that carry digital information.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얘가 중요하다고. 얘가 뭐랑 같은 말? information, content랑 같은 말이잖아. 그지? are quite delicate relative to most analog media. 아날로그 매개보다는 더 델리케이트하죠. It is expected that 뭐라고 기대되냐면 digital information will necessarily need to be migrated from one physical carrier to another. 매개는 계속 이동할 수 있다고요. 이 매개에서 저 매개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뭐가? 얘가. 빈칸에 뭐 들어가? 디지털 인포메이션 들어가면 끝나. 그죠? It is not the media itself. 미디어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보라고요. 또 한 번 나왔잖아. 그러니까 빈칸엔 그냥 뭐 들어가는 거야? information이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가 들어가면 돼요. 얘가 어떤 매개로 전달되냐가 아니라 담고 있는 메시지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매개는 메시지의 일부가 아닙니다. 정보의 일부가 아니라고요. 반드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습니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답이 3번으로 가죠. 저장 공간을 왜 고르냐고요. 인포메이션이 스토리지는 아니잖아. 메시지에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냐 못 풀어내냐 핵심은 딱 그거 하나야. 빈칸에 들어갈 동의어를 얘로 잡았는가. 이걸 못 잡잖아? 그럼 내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반응 있죠? 뭐를 고르라는 거지? 뭘 넣으라는 거야? 감도 안 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동의어라는 걸 못 잡으면 그래요. 이게 동의어라는 걸 왜 못 잡냐면 이 탐색에서 이게 동의어인 걸 왜 못 잡냐면
식별을 안 해서 그래요.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엄에 대한 설명을 찾아줘야겠다 라고 갔으면 앞에 나온 아날로그 환경에서 요 내용을 대조점인 단서로 잡아줘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이미 information content가 빈칸에 동의어라는 게 잡힌다고요. 그죠?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어. information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치환될 수 있는 단어는 메시지밖에 없잖아. 그지? 3번입니다. 3번. 됐어요? 스토리지 저장 공간, 플랫폼 이런 거 안 돼. information 담고 있는 내용이야, 내용. 그쵸? 그러니까 메시지예요. 정보라고, 정보. 그치? 31번. 감이 안 와서 어려웠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함정선지 이런 느낌보다 얘는 아예 감이 안 오는 것이. 뭐를 보고 답을 고르라는 거야? 뭘 넣어주라는 거야? 아예 감도 안 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32번으로 갈게요. 32번은 상대적으로 조금 빈칸 치고는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자, 지금 빈칸 문장을 한번 볼게요. thus, 따라서. 자, 이런 단서들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앞이랑 동일한 주제가 반복될 거고, 주어는 뭡니까? being creative. 창의적인 것은. 그죠? 요거에 대한 내용을 그냥 넣어주면 끝나. 창의적이라는 건 뭐다? 이거야. 그지? 그럼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because the environment, 환경이라는 게 plays a signific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in aiding meaningful internal processes. 뭐를 도와줌에 있어서, 의미 있는 내부의 어떤 절차들을 도와줌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대. 죄송해요. 이 32번으로는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32번 다시 볼게요. 자,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한 얘기죠. 어쩐지 이상하더라. 창의성이라는 건 is commonly defined. 널리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as the production of ideas. 어떤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야? that are both novel, 새로운. 그러니까 독창적이고 original이라고 하면 독창적인 이런 뜻이야. 그리고 새로운 애들. 그리고 useful, 유용해야 돼. 그러니까 신박하면서 유용하기까지 해야 돼. appropriate, feasible. feasible이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실행 가능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챙겨야 됩니다. ideas that are original. 그러니까 독창적인데 유용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ideas that are useful. 유용한데 독창적이지 않다면 그건 그렇게 훌륭한 아이디어는 아니야. 이미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니까. remarkable 하진 않아. 그치? 주목할 만하진 않다고. While this definition is widely used in research, 이게 널리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거 여러분들 역접의 표현입니다. 역접. 슈퍼노바에서 이것도 강조했어요. 이거 역접이라고. 그지? 이 뒤에 보면 뭐라 나와요? Important aspect of creativity. 창의성의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종종 모대인데 무시된데 이 뒤에 땡땡하고 나온 게 뭐겠어? Important aspect of creativity겠죠? 창의적인 거야. 이거 중요해 그러면. 그죠? 이 뒤에 나온 표현 중요하다고. Generating creative ideas.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그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요. Rather, 오히려 이거 여러분들 반복의 연결어입니다. 이것도 겁나 강조해요. 루미너스랑 슈퍼노바에서 rather 반복이라고 긍정 부정만 달라질 뿐 같은 말이야. To successfully solve problems or innovate requires one. 자,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혁신을 하는 거. 이게 requires one or few good ideas that really work. 진짜로 효과가 있는. 그리고 work better than previous approaches. 이전 아이디어보다 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죠? 단순히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this requires that 뭘 요구하냐면 people evaluate the products of their own. 본인의 상품을
평가해야 되고 서로의 상상력도 평가해 줘야 되고 choose those ideas that seem promising enough to develop further.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망이 있는 애들은 뭐 해야 돼? 선택하고요. Abandon those that are unlikely to be successful. 성공적이지 못할 애들은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평가를 해봐야 돼. 그치? 창의적이라는 건 결국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evaluate을 해야 돼. 다 창의적인 거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being creative는 빈칸합니다. In fact, 실제로 사실은 the ability to generate creative ideas. 아이디어만 만들어내는 건 useless 하다고. If these ideas subsequently die at a silent death.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침묵하다 그냥 아이디어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generate creative ideas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 됐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 들어가면 돼. 단순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 해결해야 되고 서로 검증을 잘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죠. Does not stop with idea generation.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죠, 그냥. 똑같지? 이거 그래서 좀 쉬워요. 내가 보기엔. 32번은 맞춰주셨어야 돼. 그죠? 2번 어때요? Rarely originates from practical ideas. Rarely 가면 안 되죠. 얘 지금 중시하는 거야. 그지? Is often regarded as a shortcut to innovation. 지름길이 된다 얘기 나온 적 없어. 지름길이 돼야 하는 거야. 그죠? Frequently gives way to unanticipated success. 예상치 못한 성공 나온 적 없고요. Brings out tension. 갈등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정답은 1번밖에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명확하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33번으로 바로 가볼게. 자, 33번은요. 빈칸 포함된 문장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10별부터 해볼게요. 얘 좀 길어. In this manner, 자, 이러한 방식으로 subjective experience,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건 확장됩니다. 뭐로요? External environment, 외부 환경으로. And vice versa, 역으로도 이렇게 일어난대. 얘가 얘로도 확장될 수 있고 얘가 얘로도 확장될 수 있는 거야. 그죠? The external environment, 외부 환경은 with its disciplinary objects such as institutional laws and equipment. 이런 애들과 함께 외부 환경이 지금 주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빈칸의 주어는 항상 잡아야 돼. 이게 뭐가 된대? mental, institution이 된대요. 빈칸하는, 꾸며주네 지금. 그치? 관계대명사절이 나왔어. 이게 여러분 사실 킬러 문항 이슈 때 관계대명사절 빈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 지적받았었거든. 근데 다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킬러 문제로 다시 분류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마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수능에서는 빈칸 추론에서 관계대명사절 포함된 문제 나올 수 있다. 다시 요걸로 생각해 주셔야 돼. 그죠? 자, 그러니까 얘 누구에 대한 얘기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게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외부 환경, external environment. 외부 환경이라는 게 뭐가 됐다? 빈칸한 mental institution이 됐다. 이 말이잖아. 외부 환경에 대한 설명 골라주면 돼요. 그죠? 자, 그럼 봐봐. 위에서부터 볼게요. Because the environment. 바로 나왔어. 환경이라는 거. 환경이라는 게 plays a significant role in aiding meaningful internal processes. 의미 있는 내적인 어떤 절차들, 내재적인 절차들을 도와준다고. 그치? aiding meaningful internal process라는 말. subjective experience.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험, 이게 얘랑 같은 말인 거죠, 지금. 주관적 경험과 환경은 act as a coupled system. 그러니까 커플처럼 작동한다고. 얘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주관적 경험에. 아, 주관적 경험과 관련이 있겠구나. subjective experience랑 관련이 있겠구나. 바로 잡을 수 있죠. 그럼 사실 바로 몇 번이야? 바로 1번이야. 그지? This coupled system, 이러한 coupled system 체계는요, can be seen as a complete cognitive system of its own.
그 자체로의 완전한 인지적 체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지금 뭐 한다고? external environment 여기 또 나왔죠? 얘가 뭐로 확장될 수 있어요? subjective experience로 확장될 수 있고 서로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미 여기서 끝났어. 2번 나왔어. 그치? 뒤에 똑같이 나와요. A subjectively held belief attains the status of objectivity. 주관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게 객관성의 지위를 언제 얻냐면 when the belief is socially shared, 사회적으로 공유될 때. 이게 이제 환경이죠. 이게 external environment야. 사회적으로 공유된다는 게. 그죠? 그럴 때 주관적 경험은 객관성을 가집니다. That i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해 못했을까 봐 같은 말로 반복해주고 있어. Even if we are trained as hard-nosed healthcare rationalists 등등등 no-nonsense bureaucrats or data-driven scientists 어떻든 간에 여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가 중요하죠.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Research has shown that our decisions, 우리의 결정이 are influenced by various institutional practices. 이게 뭔데? 멘탈, 인스티튜션이잖아. 우리의 결정이 뭐에 영향을 받아?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잖아. 그쵸? 주관적 경험, 결정에 영향 줌. 이런 내용 들어가면 끝나죠. 그죠? 그럼 이제 그만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정답 몇 번이야?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아니라서요. 요 정도만 읽고 한번 봅시다. 1번 봐. Affect our subjective experience and solutions. 우리의 주관적 경험과 해결책, 즉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야, 이거잖아. 이거밖에 안 되죠. 그죠? 2번 어때요? Serve as advocates for independent decision making. 독자적으로 결정해? 아니야.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3번. Position social experience within the cognitive system. 사회적 경험을 인지 시스템 내에 둔다. 이런 얘기 나온 적 없고. 4번에 comprise 무슨 뜻이냐면 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성하다. 자, 구성한데 subjective interpretations, 주관적인 해석을 구성한다고. 환경에 대해서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해석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단어 꼼꼼하게 봐. 선택지 날려 읽지 마세요. 그죠? 5번 어때요?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our concept of subjectivity. 주관성에 대한 개념을 형성한다라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준다 했지 주관성이라는 개념을 우리한테 확립시켜준다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주관성은 이미 있어요. 얘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말은 나온 적이 없어. 그지? 정답은 1번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키워드 잡아서 풀려고 하면 안 돼. 단어 잡아서 풀려고 하지 마. 선지 날려 읽지 마세요. 선지 꼼꼼하게 지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34번 봅시다. 34번. 자, 34번도 좀 어렵죠? 자, 얘는 지금 빈칸 문장을 보면 But I believe 하고 빈칸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시해야 되는 표현은 뭐겠어? I believe겠어? 설마? 당연히 필자의 주장 들어가겠죠.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해. 하지만 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필자의 주장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근데 앞에 뭐가 나왔다는 거? 벗이 나왔다는 거. 요것만 잘 체크해 두시라고. 하지만 하고 나온 거야. 앞문장과는 그러니까 흐름이 바뀌어야 돼. 그죠? 자, 봅시다. Any attempt to model musical behavior or perception in a general way. 음악적인 행위나 인지를 어떻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모델링하는 게 is filled with difficulties.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기가 어렵대요. 그죠? With regard to models of perception, 자, the question arises of whose perception we're trying to model. 그러니까 누구의 인지냐, 우리가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게 누구의 perception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general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서 특수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군가에 따라, 개개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그지? Even if we confine ourselves to particular culture and historical environment. 특정 문화, 특정 역사적 환경으로 우리가 제한을 둬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general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예요. Surely, 분명히 the perception of music varies.
음악에 대한 인지는 달라진다고. 계속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야 그냥. 그것만 잡으면 돼. Varies greatly between listeners of different levels of training. 훈련을 어느 수준까지 받았냐에 따라서 청자마다 다르다고요. 실제로 a large part of music education. 그래서 음악 교육의 많은 부분은 어디에 투자가 할애가 되어 있냐면 developing and enriching these listening processes. 이런 듣는 절차를 발달시키고 풍부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중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지?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While this may be true. 근데 역접이다. 그지? While this may be true. 이게 사실일 수 있지만 이거 뭐야? 뒤에 흐름 바뀌어요. I'm concerned here with fairly basic aspects of perception. 훨씬 더 뭐한 거? 기본적인 perception의 측면을 보겠대. 뭐냐면 특히나 미터 아니면 키. 이게 뭐냐면요. Which I believe 내가 믿기로 are relatively consistent. 뭐가 돼? 이거 B야. 그지? Across listeners.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일관된다고. 자, 빈칸에 A 들어갈지 B 들어갈지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지? 주장이 2개 나왔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A, B 대립구조. A 나오고 B 나오잖아. 빈칸에 둘 중에 뭐 들어갈지 무조건 따져줘야 돼. 안 그러면 엄한 거, 반대되는 거 고른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몇 번을 골라서 틀리냐면요. 이 문제를 1번 같은 거 골라요. 1번이나 뭐 5번 아니면 3번 이런 거 고른다고.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 나온 벗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자, 그럼 봐봐요. Anecdotal evidence suggest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일화적인 어떤 예시들, 그러니까 일화 사례가 뭘 보여주냐면 most people are able to find the beat.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를 찾을 수 있다고. 공통점이잖아. 그러니까 B겠죠, 이거는. 됐어? And a typical folk song or classical piece. This is not to say. 근데 이게 뭘 말하려는 건 아니냐면 There's complete uniformity in this regard. 그러니까 완전한 유니포미티가 있다는 건 아니다. A로 한번 잠깐 틀었어. 완벽하게 똑같다는 건 아니야.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 반박, 재반박 구조죠. 이거 느껴져? 이거 루미너스에서 내가 강조했는데 기억나니? 여기가 무슨 파트야? 반박 파트야.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요즘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한 게 다 나온다니까. 반박, 재반박 구조 이런 거 나온다니까요. 내가 요즘 수능에 이거 중요하다고 루미너스에서 얼마나 강조했어요. 그지? 루미너스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거야. 반박, 재반박 구조를 내가 미친 듯이 강조했어요. 그죠? 요즘 수능에 3년 연속 2022, 2023, 2024에 내리 나왔다고. 작년 수능에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올해도 나올 거라고 얘기했잖아. 바로 나오잖아. 반박이 뭐라 했어요? 자기 주장이 오해받을까 봐 발을 한번 살짝 빼는 거라고 했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유니포미티가 완벽하게 있다고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B라고. B. 다시 돌아온다고. 여기서 내가 말했잖아. 앞에 나온 요 반박 파트에는 이런 생소한 역접의 표현을 쓰고 여기에다가는 대놓고 역접의 표현 쓸 거라고 얘기했잖아. 반박, 재반박 구조 내가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결국 나왔잖아. 그지? 그죠?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왜 귀담아 들어야 되는지 알겠죠? 어법에서도 그게 나오고 여기서도 나왔고 이따 뒤에서 우리 순서에서도 볼 거야.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but I believe.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는다고. 뭐라 믿는다고요? 차이점이 공통점이 있다고 믿는다고. 그지? B가 들어가야 돼. B.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잡았던 어떤 단어? consistent라는 단어. 이거 들어가주면 끝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입니까? 이거죠. commonalities, 공통점이 outweigh가 무슨 뜻이에요? 능가하다란 뜻이야. 능가한다고요. 뭐를요? 차이점을요. 정답 몇 번? 4번. 1번은 어때? Our devotion to narrowing these differences. 그러니까 이게 차이를 좁힌다잖아. 그러니까 B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차이가 존재했는데 그걸 좁힌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차이가 없다란 얘기야. 애초에 공통점이라고. 그러니까 차이를 좁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냥 공통적인 특징이야. 차이점을 좁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공통점이라는 말이긴 한데 그 의미를 잘 보라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선택지 의미를 잘 보라고. 차이를 좁혀나가자고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1번 안 되고 2번 Fundamental musical behaviors evolve within communities.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한테 공통적이라는 거였어. 그죠? 3번 These varied perceptions. 이거 뭔데? A잖아. 이게 좋다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B가 들어가야 된다고. Diversity rather than uniformity. A잖아요. 그쵸? 얘가 B에 대한 얘기고 B가 아니라 A라잖아. 안 되죠. 정답 몇 번? 그러면 4번밖에 안 돼요. 4번. 그죠? 요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순서로 가볼까요? 순서. 순서. (36번) 자, 이게 총평에서도 얘기할 건데 36번 정답이 1번이죠 지금. 내가 이거 찾아봐. 슈퍼노바 4강 내가 다 타임라인까지 보고 왔어. 슈퍼노바 4강 2분 30초에 내가 뭐라 하냐면 슈퍼노바 하프 모의고사거든. 거기 2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6평 바로 한 몇 주 전 1, 2주 전에 봤던 그런 문제에 정답이 ACB가 있어요. 내가 뭐라 얘기하냐면 올해 순서 ACB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발 A 제끼지 마라. A가 정답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진짜 그때 해. 그 현강 버전 녹화된 거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4회 2분 30초를 봐봐. 있어요. 올해 나오면 어떡할래? 두고 봐라. 올해 나오면 너랑 나랑 같이 웃자. 우리만 같이 웃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다고. 얘 지금 오답률 1등이야. 정답률이 지금 12%밖에 안 돼요. 1번이 제일 낮아 비율이. 미친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나왔잖아. ACB 나올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를 좀 믿어줘 앞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는데도 ACB를 안 골랐다면, 그러니까 ACB일 것 같은데도 설마 1번이겠어 하고 딴 걸 골랐다면 이제는 좀 믿으라고. 이게 수능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니. 그죠? 좀 믿으세요 이제. 빈칸도 그렇고 어법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 믿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wildfire, 야생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산불이죠. It's a natural phenomenon in many Australian environments. 이건 자연적 현상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the intentional setting of fire. 일부러 불을 지른다고. 의도적인. intentional이라고 하면 의도적인이야. 불을 일부러 지른다고요. To manage the landscape. 그러니까 이 자연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을 일부러 지르는 게 practiced by Aboriginal people for millennia. 수천 년간 Aboriginal 뭔데? 원주민. 원주민 사람들한테 이게 연습이 됐다고. 불이라는 걸 일부러 지른다고요. 그죠? 요런 얘기야. 자, 그럼 보세요. A. However, 하지만 the pattern of burning that Stockman introduced. Stockman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랑 비슷한 말이에요. Stockman이 뭐냐면 이제 이 목원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해. 이런 사람들의 불 지르는 패턴이 기존의 그런 양식과는 달랐다. 불 지르는 패턴 뭐 가리킬 수 있는데 the pattern of burning. 이거 온대요. 얘 가리킬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A를 X 치면 안 된다고. 얘도 연결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했어야 돼? 이렇게 갔어야 돼. 그죠? A를 이제 습관적으로 지우지 말라고요. 내가 이걸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모르겠어. ACB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이거를 루미너스에서도 강조하고 슈퍼노바에서도 강조했어요. 나올 수 있다고. 그죠? 세모 치세요. 애매하면. B로 가봐. Although grasses were the first kinds of plants to recolonize the burnt areas. 불탄 지역을 다시 지배하는 최초의 종류가 풀이래.
They were soon succeeded by further woody plants and shrubs. 그러니까 더 막 나무 그리고 shrub, 덤불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곧 능가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불을 질렀는데 거기서 풀이 다시 자라고 나무가 다시 자라고 그런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죠? 지금 일부러 불 지른다고 했죠? 불을 왜 지르는 데부터 나와야 돼. 그죠? 왜 지르는지 나와야 풀 얘기도 나오지. 지금 비를 먼저 넣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내용 연결이 된다 생각하세요? 이게 헷갈리잖아. 그럼 A의 마지막 문장 봐봐. This functioned to clear woody vegetation and also stimulated new plant growth. 새로운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돼. 불을 지르잖아. 그러면 거기 있는 풀을 다 태우고 새로운 풀이 자라난다? 이 말이 나와야 얘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B를 A보다 먼저 넣냐고요. 얘는 지금 아직 앞에 도입부 설명이 없잖아. 얘가 먼저잖아. 그래야 여기서 뭐가 자라는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B 안 돼 그러면. C는요. The young shoots. 자, shoot이 뭐냐면 새싹이에요. 새싹. 싹이라고. 어린 싹. 싹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지금? 풀 얘기도 안 나왔는데 싹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C도 안 돼. 그럼 우리 희망이 뭐밖에 없어? 와, 이거 진짜 A밖에 없다. 진짜 A인가? 이렇게 가보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돼? When conditions allowed. 조건이 허용할 때 they would set fire to the landscape as they moved their animals out for the winter. 불 지른다고. 겨울에 동물들이 이제 뭐 하면서 산 바깥으로 나가면서 거기 불 지른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나무가 많은 초목들, vegetation 초목이거든. 다 없앨 수 있어. 그리고 새로운 식물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얘가 지금 C랑 연결되는 거야. The young shoots. shoot이 뭐라고? 싹이라고 싹. 새로운 식물 자란다고. 그러니까 이게 싹이 되잖아. 이 새싹들이 were a ready food source. 이게 식량 자원이 됐대. 그 동물들한테. 얘네가 돌아왔을 때, 봄에 돌아왔을 때. However, 하지만 the practice also tended to reinforce the scrubby growth it was intended to control. 관목이 우거진. 그러니까 아까 woody vegetation 있잖아. 이걸 없애려고 불을 지른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통제했어야 되는 게 강화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면서 무슨 말 나와요? 최초로는 이렇게 싹들, 풀들이 자라는데 그 뒤로는 얘네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scrubby growth죠. 됐어? 그럼 이렇게 이어지는 거 괜찮죠? 정답 몇 번? 1번. 얘밖에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순서 정답 1번 나올 수 있어요. 누누이 얘기했어. 그죠? 슈퍼노바에서도 루미너스에서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쵸? 이제는 믿으셔야 해요. 오케이? 자, 37번 갈게요. 자, 37번은 정답이 이제 3번인데요. 4번을 많이 골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고정을 하냐면 C 다음에 A 오는 건 고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C 다음에 A는 잘 고정을 시켜. 왜냐하면 A의 their role, 그들의 역할. 이거 지칭 대상을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잘 고정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B를 이따가 넣을 건지 이따가 넣을 건지 이것 때문에 3번이냐 4번이냐를 갈려. 그죠? 결국 뭐 때문이야? B 때문이야. B 때문. 그럼 볼게요. There are a number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Human resource 관리 관행들이 많대. That are necessary, 필요한. To support organizational learning. 집단의 학습을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Human resource, HR management 관리 어떤 관행이 필요하대요. 있대요. 그죠? 그리고 나서 B가 먼저 나올 것인가? 자, A는 일단 어때? Their role. 그들의 역할. 그들이 누구신데요?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A 먼저 못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볼게. 예를 들어서 자, 또 예시야. 이것도 내가 미친 듯이 강조했어. 예시 뭐라고? 반복이라고. 예를 들어서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ward Systems. 퍼포먼스, 실적 평가 보상 체계. That reinforce long-term performance and the development and sharing of new skills and knowledge.
장기적인 실적과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공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 얘네들을 강화하는 이런 evaluation reward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같은 말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가 뭘 가리키는 거야? 얘랑 같은 말인 거야. 그치? 예시는 앞 내용이 등호로 연결돼요. 똑같이 반복된다 했어. 그치? 필요하다고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가 필요합니다.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ward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연결 괜찮아요, B. 그럼 세모 쳐봐. C로 간다 치면, 그러니까 C를 먼저 넣어야 된다 생각한 친구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B의 끝자락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In addition, 게다가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ction, 이 HR 발달시키는 기능이 may be dramatically changed, 변화될 수도 있대. 지속적인 어떤 학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나와요. 그죠? 변화할 수 있다. C에 보면 무슨 얘기 나와? In a learning organization. 학습하는 그런 조직에서 every employee, 모든 누구는 직원들은 must take the responsibility. 어떤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for acquiring and transferring knowledge. 지식을 갖고 있고요.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서 formal training programs. 포멀한 형식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developed in advance and delivered according to a present schedule are insufficient. 이게 불충분하다고. Address shifting training needs. 자, 변화할 수 있다잖아. 이거 어디 나왔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기능이 바뀔 수 있다고. 그럼 B가 먼저지. 그죠? B 다음에 C 나오고 그 다음에 C에 있는 누구? Rather,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fessionals. 얘가 A에 있는 뭘 가리키는 거야? Their role.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B 다음에 C 다음에 A로 가는 게 맞겠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그지? C 다음에 A 고정하는 거 잘했어. 근데 B 위치를 지금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잖아. 앞 내용과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이 뒤에서 function이 can be dramatically changed. 변할 수 있다. formal한 거 불필요합니다. 그러면서 shifting training needs 나와요. 그죠? 변한다는 얘기야. 얘가 먼저겠지 그러면. 그죠? 그래야 이게 설명이 가능하죠. 됐어? 정답은 3번.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문장 삽입으로 넘어가 보시죠. 문장 삽입은요. 자, 이거 있잖아. 어떤 테마냐면 제가 한 번만 설명할게요. 역접이야 이것도. 역접의 연결어에 대한 얘기인데 연결어라기보다는 역접의 어떤 테마를 담고 있는데 전환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내용 나오다가 B로 바뀌어요. 이렇게 한 번만 바뀌는 게 아니라 두 번 바뀝니다. 이런 거 우리 루미너스에서 얘기했어요. n번째 전환점이라고. 그치? 이거 테마가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B의 위치를 물어보고 글은 A에서 A로 계속 이어져요. 근데 똑같은 주제인데 갑자기 역접으로 이어져. 이상하잖아. 그치?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B가 한번 들어가야 여기 나온 요 역접이 설명이 된다 이거야. 안 그러면 같은 내용이 역접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잖아. 여기 뭐 있어요? nevertheless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앞에랑 뒤에가 같은 내용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반대말이 한번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런 내용. 보세요. Environmental taxes based directly on measured missions can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be very precisely targeted. 정확하게 타겟팅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A라 치고 좋은 말이야. 그죠? To policies environmental objectives. 목표에 정확하게 타겟팅이 될 수 있다고.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주어진 문장 보세요. Continuous emissions measurement. 지속적인 방출, 배출 측정이 can be costly. 마이너스잖아. 이건 그럼 뭐겠어? 이건 B겠죠. Particularly where there are many separate sources of emissions. 방출에, 이 배출에 근원이 여러 가지일 때는 측정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And for many pollution problems, this may be a major
disincentive 또 마이너스 나왔어. 그죠? To direct taxation of emissions. 마이너스 나왔어요, 지금. 그죠? 플러스야, 여기는. If a firm pollutes more, 만약에 어떤 기업이 오염을 많이 시킨다면 it pays additional tax.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요. 이게 environmental tax에 대한 보충 설명이잖아. 그치? Directly in proportion to the rise in emissions. 그죠?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거 precisely 타겟팅 되는 거 맞죠? 1번 괜찮고 2번 어때요? The polluter does as an incentive to reduce emissions. 목표 달성하잖아, 이렇게 하면. 배출을 줄이라고 지금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죠? 목표 달성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 A야. 그죠? 3번 보세요. The great attraction of basing the tax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is that 자, attraction이래. 매력이라잖아. 이거 그러면 플러스예요. 똑같이. 그지?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의 attraction이 뭐냐면 the actions the polluter can take to reduce tax liability. 뭐를 줄이기 위해서? 부담액. 그러니까 세금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 오염하는 사람들이 폴루터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배출을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야. attraction 플러스 얘기야. 근데 nevertheless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technologies available for monitoring the concentration and flows of particular substances and waste discharges have been developing. 발달 중이라잖아. 이것도 플러스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냐고. 없잖아. 그치만 측정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 기술이 발전 중이니까 이건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똑같은 플러스 얘기인데 nevertheless로 연결되면 되냐고. 안 된다고. 똑같은 내용이 이런 역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연결어로 이어지면 되냐고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반대말을 한번 넣어줘야 된다. 이거 루미너스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던 출제 포인트야. 그죠? 익숙해야 돼, 얘들아. 루미너스를 따라오고 문장 삽입을 봤던 애들은 전환점, 출제 포인트 3번 봤어. n번째 전환점으로 우리가 이미 수차례 봤어요. 같은 내용이 역접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이 내용 봤잖아. 그지? 다 봤던 테마에서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습만 철저하게 해놨으면 문장 삽입 어려우면 안 돼. 39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 좀 어렵거든? 이거는 지금 일단 1번 문장 앞까지 보세요.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bject matter. 상대적인 중요성, 뭐의 중요성이야? 이 녀석의 중요성. 그리고 스타일, 이 녀석의 중요성. 그죠? trade-off라고 하면 맛교환이야. 그지? 맛교환이 있대. 뭔 소린가 싶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 this active involvement. 얘가 가리키는 대상은 꼭 찾아줘야 돼. 주어진 문장에 있는 대명사 중요하다 했어. 그쵸? 이 문제를 풀어낸 핵심은 지시대명사. 뭐? this요. 그죠? 요거 지시대명사 this. 보세요. 자, in this active involvement provides a basis. 자,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적인, 능동적인 개입이 provides a basis for depth of aesthetic processing. 미적인 프로세싱의 깊이의 근간을 제공한다. And a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의미에 대한 성찰. 이런 얘기 나와. 그지? 얘가 뭘 가리키는지 봐줘야 돼요. 자,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되게 표현적인 그런 그림들에서, play에서, story에서 the focus is on subject matter.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subject matter. 그러니까 이 과목,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있어요. That resembles everyday life. 일상생활을 닮은. 그리고 the role of background style. 또 나왔잖아, 그치? Background style is to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s. 정신적 모델을 만드는 그런 것을 촉진시킨대. 됐죠? Subject matter 나왔고 스타일 나왔으니까 1번은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만족감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이 carry the viewer along the conclusion of the piece.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감정들이 작품에 대한 결론에 이르도록 만든대. 됐어요?
어떤 작품들에 있어서 초점이 일상생활을 얼마나 잘 담고 있는지, 그리고 백그라운드 스타일, 이런 것들이 멘탈, 정신적인 모델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 정신적인 모델에서 이제 뭘로 이어지는 거? 감정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 2번까지는 괜찮죠. 3번 뒤에 보세요.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되게 표현적인, 고도의 표현적인 어떤 작품에서 novel stylistic devices, 새로운 스타일적인 기기들이 work in an inharmonious manner, 조화롭대 조화롭지 않대, 조화롭지 않대 against the subject matter, 그러니까 스타일과 subject matter가 뭐 한다는 거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thereby creating a disquieting atmosphere,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요. 그쵸? 여기서 흐름 바뀌는 거죠. 앞에서는 어땠어? 둘이 좀 일치하는 느낌이었잖아. 그래서 감정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여기서 뭐 한다고? 둘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야. 그죠? 아직 active involvement는 나온 적이 없어요. 따라서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less readable이 무슨 뜻이래요? easily interpreted, 쉽게 해석될 때, its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아까 뭐라 했어? 얘랑 얘가 일치하지 않는댔잖아. 스타일이라는 게 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괜찮죠? reminds the viewer or reader, 그러니까 보는 사람, 읽는 사람한테 어떤 걸 상기시켜 주냐면 that an aesthetic attitude, 그러니까 미적인 태도라는 게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는? 전체 에피소드를 appreciate, 감상하기 위해서는. 감상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야. 그죠? 뭐가 필요하다고? 아, 약간은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하구나 이 말이라고요. 그죠? 이 전체 에피소드를 감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약간 미학적인 태도라는 게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active involvement예요. involvement가 뭔데? 사람이 작품에 개입하는 거잖아. 그치? 전체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취하는 미학적 태도라고. 얘가 이걸 가리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몇 번밖에 안 돼? 5번밖에 안 돼요. 그죠? 이거 뒤에 와야 돼. 그러고 나선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실용적인 태도와 뭐 사이에, 미적인 태도 사이에 switch,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fundamental to a balanced life, 균형 잡힌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필요하더라.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일상생활을 담은 그런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는 스타일과 subject matter가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pleasure, uncertainty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고도의 표현적인 작품들에서는 얘네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스타일과 주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럴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적으로 작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여다봐야 돼? 미적인 태도로. 아, 이거는 미술작품이니까. 일상과는 다른 주제가 담겨 있을 수 있어. 우리 예술작품 감상할 때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 전체 이 작품의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의 관점이 아니라 미학적인 관점으로 얘를 봐야 되는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된다고요. 그게 뭔데? active involvement예요. 그죠? 그리고 애초에 aesthetic processing, 미적인 어떤 프로세싱이라 했으니까 내용 자체가 일상 얘기하는 부분엔 들어갈 수가 없어. 1번, 2번, 3번에 못 들어간다고. 4번 아니면 5번이거든. 근데 active involvement라는 요 말은 여기에 어디 나오냐고. 인간이 개입한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attitude. 그죠? 그러니까 5번으로 가야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앞이 A고 여기부터가 B야. 근데 얘는 B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1, 2, 3번은 일단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문법적인 단서로는 this active involvement. 이게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aesthetic attitude. 요거를 가리킬 수밖에 없다. 미적인 태도. 그러니까 5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죠? 논리적 단서랑 문법적 단서가 같이 들어있는 문제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this active involvement, 지시대명사 같은 문법적 단서가 주어진 문장에 들어있을 땐 반드시 다른 단서랑 같이 쓰인다 했어요. 그게 지금은 논리적 단서라고 보시면 돼요. A, B.
일상이냐 미학적인 거냐. 그죠? 5번. 4번을 고른 친구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얘들아 액티브 인볼브먼트가 안 나와. 어디 나오는데 여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단 말이 어디 나오냐고. 여기 나옵니다. 작품 전체를 감상하기 위한 미학적 태도. 이게 액티브 인볼브먼트야.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돼. 됐어요? 자, 40번. 까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40번은 여러분들 요약문인데요. 요약문은 있잖아.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글을 먼저 읽고 내려오는 거 바보예요. 무조건 요약문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Although economic growth can be somewhat A in diminishing a country's risk of famine. famine이 뭔데? 기아. 자, 그러니까 A에서는 뭘 찾아주는 거냐면 경제 성장이 기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 찾아주는 겁니다. 그죠?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 그 다음 B로 가볼게요. 비록 그랬지만 direct approaches to helping the affected people 직접적인 접근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아주면 돼.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봐봐. There is a tendency, once the dust of an emergency has settled down, to seek the reduction of famine vulnerability primarily in enhanced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에서 기아를 어떻게 한다고? reduction 하려고 했던 거야. 그치? 됐죠?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greater economic success, if it involves vulnerable groups, cannot be denied. 이거 부정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도움이 되기는 됐다는 거야. 그치? 이거 플러스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는 지워줘야 되냐면 이건 지워줘야 돼. dominant. 지배적이었다라고까지는 가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바람직했다도 좀 어색하긴 한데 얘네 두 개는 확실히 맞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직접적인 접근, direct approach가 어땠는가도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direct approach가 어디쯤에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뭐를 기억하는 게 필요하냐면 no matter how fast they grow, 얼마나 빠르게 얘네가 성장을 하든 countries where a large part of the population derive their livelihood from uncertain sources, 불확실한 요소로부터 생계를 끌어가는 그런 인구는 cannot hope to prevent famines. 기아를 뭐 할 수 없다고? 예방하기를 희망할 수 없다고. 뭐 없이는요. Specialized entitlement protection mechanisms involving direct public intervention. 여기 나왔죠. 직접적인 게 없이는 prevent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게 있어야만 prevent가 되는 거야. 얘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야 그러면. 끝. 이거 맥락이 좀 어려워. cannot, without, 지워. 그러면 얘가 있어야만 예방할 수 있다잖아. 얘가 필요한 거야. 직접적인 어프로치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으로 가야 되겠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필요하고 도움되고 둘 다 플러스야.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지금 거의 2시간에 걸쳐서 해설했는데 문항수를 좀 많이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이번 시험은 평가원 모의고사라서 제가 좀 뭐랄까 걸을 문제들이 애초에 없었고 여러분들이 틀렸을 만한 문제들도 좀 많아서 웬만하면 좀 핵심이 되는 모든 유형들을 다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시험 보느라. 문제가 많이 어려웠긴 했어. 그래서 제가 지금 공들여서 이렇게 얘기했으니 최대한 오답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루미너스 들었는데도 왜 이걸 몰랐지 하는 게 있다면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제 강의를 안 들었는데 이제 해설 강의만 들은 친구들 중에서 지금 딱 들어보면서 뭔가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캐치가 된다면 제가 강조했던 강좌들이 있죠. 뭐 루미너스, 슈퍼노바, 오라클 이런 강좌들은 꼭 필히 수강하시기를 권장해요. 진짜 거기에 강조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시험에. 그만큼 평가원의 어떤 출제 패턴을 분석한 강좌들이니까 평가원 시험의 제격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부디 제발 이 6평은 오답을 철저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총평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